왼쪽은 해당 텍스트 뷰어의 실제 내역이고요. 오른쪽은 해당 내역을 표시한 사항입니다. 보시면 특정 태그 안에 커스텀 데이터가 들어있고요. 그것을 오른쪽과 같이 표현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병건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의 영상에 걸쳐 노션과 같이 본문에 어떠한 객체도 올 수 있는 텍스트 파서 및 에디터를 만들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 이렇게 만드는 이유와 개념 및 뷰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텍스트 에디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이런 모양의 텍스트 에디터를 만들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HTML 에디터를 가져다가 사용하는 것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는 HTML 내역을 그대로 저장하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읽을 때에는 웹뷰로 읽으며 간단히 해당 사항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빠르게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보는 방법이 웹뷰에 의존적이라는 겁니다. 이는 안드로이드 및 iOS의 네이티브를 할 경우에는 표시 내용을 제어하는데 좀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웹뷰에 따라 같은 HTML이라도 표시하는 형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데이터를 HTML로 저장했다면 이를 표시하는 방식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능을 추가할수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에 간단히 개발하려고 하는 경우나 에디터가 주요 기능이 아닌 경우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에 반해 커스텀으로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커스텀 태그 및 데이터 형식을 저장해서 이를 표시하는 뷰어를 제작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글 중간에 음성, 손글씨, 스케줄이나 GIF 등 원하는 포맷을 원하는 모습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에 노션 및 네이버 블로그 혹은 글을 주로 다루는 사이트 등에서는 이와 같이 자신의 포맷에 맞는 커스텀 에디터 뷰어를 제작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개발 난이도가 있어 구현에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파서 및 뷰어의 구현 난이도는 쉬운 편입니다. 하지만 에디터의 경우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편인데요. 에디터의 경우에는 각 디바이스에 맞추어 커스텀을 해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식적으로 에디터를 만들지 않고 밑에 첨부 파일 첨부라든지 하나 형식으로 포맷을 강제한다면 난이도는 상당히 쉬워집니다. 이에 프로젝트 초기에는 저장하는 데이터를 커스텀 파서 형식의 데이터로 저장하지만 클라이언트의 에디터 난이도를 낮추어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설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당 파서는 일반 텍스트는 아무런 태그가 없고 이미지나 유튜브 영상, GIF 링크 등은 태그로 감싸는 형식입니다. 또한 서식이 있는 텍스트도 태그로 감싸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파서에서 일반 텍스트는 태그로 감싸지 않는 이유는 기존의 데이터가 일반 텍스트로만 저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뷰어를 교체해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태그의 데이터 부분에는 JSON 형식으로 취했는데요. 이는 데이터 부분을 추출해서 따로 데이터 파서를 만들 필요 없이 그냥 JSON 파서를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바로 파싱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자신만의 데이터 표현 부분을 만들고 해당 데이터 파서를 따로 제작해도 됩니다. 자, 원문을 입력받아서 다시 특정 포맷으로 데이터를 출력하는 파서를 만들어 줄 겁니다. 파서의 목적은 디바이스와 언어에 관계없이 빌드하기 전에 특정 포맷으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파서의 출력을 받아 빌드 결과로는 각 언어의 디바이스에 따른 컴포넌트를 제작하기 위한 데이터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언어를 리액트를 사용했고요. 파싱된 데이터를 입력으로 리액트 컴포넌트를 만들기 위한 데이터를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리액트의 각 컴포넌트는 react.component를 상속받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컴포넌트에 따라 동적으로 컴포넌트를 생성하면 됩니다. 해당 내용을 알고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요. 실제 원문 텍스트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 텍스트 뷰어를 이런 식으로 지금 테스트 한번 해본 사항이고요. 이 텍스트 입력을 받아서 파서 쪽에서는 두 개의 주요 부분이 있습니다. 파서와 빌드 쪽의 내용이 주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파서 이런 거는 정규 표현식과 탑 태그는 이런 식으로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서 계획한 게 뭐냐면요. 가능한 이 모듈을 폴더를 따로 떼서
다른 프로젝트에도 이용할 수 있게 해놓은 상황이고요. 이게 완벽히 독립적이 되려고 한다면 지금 링크 쪽과 이미지 처리 쪽이 좀 설계가 바뀌면 완벽하게 독립적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그 이미지 쪽이 자기 서버에 업로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서버에 업로드를 할 때 글을 입력을 할 때 취소 같은 걸 할 수가 있잖아요. 아예 그 글을 올리지 않고 리프레시를 누른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게 이 파일들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더미 데이터가 너무 많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글 올리기를 눌러야지 뭐 정확한 디렉토리에 반영이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올리는 서버가 이 프로젝트의 서버이기 때문에 이런 기능까지 지원하려면 완벽하게 클라이언트가 서버 독립적으로는 만들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그래도 웬만한 기능을 독립적으로 하려고 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쪽에서 보시면 그 util과 define이나 뭐 그런 거를 따로 정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 주요 로직의 파스에서는 앞서 프레젠테이션에서 설명해 드린 거와 같이요.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는 오히려 로직이 좀 심플해지려고 한다면 요 일반 평문도 태그로 감싸준 형태가 더 좋겠지만 그러면은 모든 포맷이 똑같이 되기 때문에 그냥 한 사이클로 돌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데 호환성 때문에 이 평문은 태그로 감싸지 않는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분리를 시켜줍니다. 어떤 걸로 분리를 하냐면요. 그 처음 문장은 글의 시작은 이게 평문일 수가 있고요. 이미지나 그런 것로도 시작될 수가 있기 때문에 커스텀 태그가 될 수가 있죠. 그 구분점을 이 커스텀 태그의 시작점으로 잡습니다. 이 시작점으로 잡게 되면 첫 번째 문장은 평문이든지 아니면 컴포넌트를 포함해서 텍스트가 있는 형태든지 요 형식이 되죠. 다음 첫 번째 문장부터는 무조건 컴포넌트와 혹은 그 텍스트가 합쳐진 형태입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컴포넌트와 플레인 텍스트를 분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실제 빌드와 파싱한 결과값을 보여드리면요. 보시면 지금 파스 리졸트를 이렇게 걸어 놓은 거고요. 텍스트, 인라인 멘션, 텍스트, 이미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입력을 받아서 빌드한 결과는 지금 리액트로 했기 때문에 리액트에서 컴포넌트를 만들기 전에 데이터를 준비해 놓은 겁니다. 이 중에서 요거를 컴포지트 텍스트로 해가지고 하나의 텍스트로 해준 건데요. 평문과 멘션 혹은 인라인 링크 있잖아요. 인라인 링크 같은 녀석들은 한 센텐스 안에 표현이 될 수 있죠. 혹은 이 문자인데 스타일이 적용된 문자들 있잖아요. 요거는 텍스트 에어리어로 볼 수가 있는 형태고요. 그거를 컴포지트 텍스트라는 컴포넌트로 정의를 해서 구현을 한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이미지, 뭐 링크, 그 다음에 뷰어 쪽으로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문을 플랫폼이나 언어에 관계없이 빌드하기 전에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파서 쪽과 이 파스된 결과값을 입력받아서 컴포넌트를 제작할 수 있는 빌더 쪽을 나눠줬고요. 이 빌더는 언어나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리액트로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파스한 결과값은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이거를 다시 빌드한 결과값을 이런 식으로 내준 상황인데요. 뭐 실제 디테일하게는 요거는 지금 잠시 임시 코드긴 하거든요. 실제는 이런 그 타입에 따라 가지고 정확히 타입을 더 명시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뭐 바꾸는 게 더 좋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임시적으로 그냥
타입이나 그런 거에 관계없이 쭉쭉쭉 데이터를 입력을 한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게 만드는 게 이게 에디터까지 해가지고 빠르게 만들다 보니 일단은 이런 식으로 애니나 그런 쪽으로 떼운 게 몇 개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뷰어 쪽을 보시면 뷰어의 메인 쪽은 여기가 파스된 결과값과 빌드된 결과값은 파스에서 해주는 역할이고요. 이 파스된 빌드된 결과를 받아서요. 어떤 걸 하고 있냐면요. 지금 각 컴포넌트의 타입 같은 거를 받고요. 이 타입에 팩토리 맵을 하나 만들었고요. 이 팩토리 맵은 이 타입과 스트링보다는 컴포넌트 타입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지금 타입과 그 컴포넌트 템플릿을 매핑을 해주는 요거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요런 게 동적으로 이제 컴포넌트를 생성하는 요게 코드인데요. 지금 요 뭐 뷰어 스타일은 다 공통된 거니까 데이터에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각 컴포넌트 타입에 따라 가지고 콜백 함수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되죠. 이런 것들을 다 각 컴포넌트 타입에 따라 다르게 이제 뭐 해주는 콜백 함수를 넣어준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팩토리 패턴 쪽에서 그 타입에 따라서 템플릿을 매칭을 해놨죠. 그거를 바탕으로 그 컴포넌트 템플릿에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엘리먼트를 생성을 해서 푸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은 간단하죠. 이 엘리먼트로 설정된 컴포넌트들을 출력을 쭉쭉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메인의 텍스트 뷰어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컴포넌트는요, 컴포지트 텍스트나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중에서는 지금 인터페이스로 내가 어떤 타입의 그걸 다루고 있는지를 내놔주는 거고요. 그에서 컴포지트 텍스트의 데이터에 따른 요 출력 형식은 뭐 구현해주면 됩니다. 뭐 그 중에서 컴포지트 텍스트도 이미지와 링크는 따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미지의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만들려고 하면 이미지를 그 다른 서버에 있는 링크를 받아가지고 그냥 표시를 해주는 게 더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간단해지고요. 독립적인 모듈을 만들기도 쉽긴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미지를 자체 서버에 올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는 데이터베이스에 그냥 스트림 형태로 바로 떼어버리는 형식도 몇 개 있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말했듯이 글을 올릴 때 취소를 누르게 되면 이게 임시 폴더로 먼저 저장을 해서 출력을 하다가 글을 올릴 때 진짜 정식으로 낸 거를 넘겨준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해야 될 수가 있어서요. 그렇게 되면 각자의 서버에 올려야 되잖아요. 그런 식의 기능을 제공하려고 하다 보면 프로젝트에 완벽하게 독립적으로 제공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바이더 이미지 데이터나 뭐 그런 형식의 뭐 콜백 함수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전달받아서 출력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뷰어보다는 에디터 쪽에서 더 적용이 되는 거고요. 링크 쪽에서의 특징은 링크에 보통 이런 링크를 입력을 하면 그 특정 이미지와 제 타이틀과 URL이 나오잖아요. 요런 거의 정보는 메타 태그에 있습니다. HTML에 메타데이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뭔가 그 뉴스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FCB를 보시면 헤더 쪽에 메타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OG URL, OG 이미지, OG 퀴션, OG 타이틀 요런 정보들의 핵심이거든요. 요런 데이터를 보고 요런 이미지를 긁어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요런 형식의 URL 링크의 정보를 출력하는 거거든요. 그 정보는 클라이언트에서 바로 요청을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오히려 서버 쪽에 도움을 받아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특정 URL 데이터를 요청을 하고 서버가 해당 HTML을 요청해서 정보를 메타 정보를 받아서 클라이언트에 넘기는 구조가 더 이런 보안 문제 때문에 그런 쪽으로 크로스 쪽 문제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서버의 도움을 받아서 출력을 하는 게 더 좋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유튜브는 오히려 간단합니다. 일단 그런 내용은 이 뷰어보다는 에디터 쪽에 더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보이지만 좀 중요한 코드긴 합니다. 이거는 유튜브 링크를 그냥 갖다 쓴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여기서는 표시가 잘 안 나긴 할 텐데 만약에 그 리사이즈를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요. 크기의 렉의 배율이 지 맘대로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이런 형태의 정사각형에서는 위에가 좀 검은색으로 잘리는 형태가 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될 때마다 풀로 차지는 형식이 될 텐데요. 요거를 비율을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적당하게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일단 비율을 제가 정해서 잡아놓은 임의의 비율을 제가 보기 적당한 거를 잡아서 보여주는 형태가 딱 지금 이 모습이고요. 그 비율을 유지시켜 주려고 지금 리사이즈에 따라 가지고 이런 거를 조정하는 형태가 지금 텍스트 뷰어에서 지금 윈도우의 리사이즈에 따라서 유튜브의 그 사이즈도 조절하는 이런 로직을 한번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뭐 에디터는 현재 작성 중이긴 한데요. 잠시 보여드리면요. 이런 식으로 현재 지금 작성 중이긴 한데요. 그리고 뭐 이걸 굵기 조정이나 지금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엔터 한번 누르면 없어지고요. 뭐 요것도 엔터 누르면 없어지고 이거 뭐 멘션이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이미지를 넣으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들어가고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 링크를 넣는다 그러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유튜브 링크를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걸 유튜브 링크를 누르고 엔터를 눌러도 이 유튜브 링크를 감지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게 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재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이거는 뭐 작성 중이긴 해서 링크나 그런 것도 더 추가로 작업을 해줘야 되고요. GIF나 그런 것도 넣을 수가 있겠지요. 뭐 캘린더나 어떤 컴포넌트도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음성이나 뭐 그런 것도 폰에서 하면 다 넣을 수가 있죠. 이렇게 하는 개념이 지금은 커스텀 에디터와 뷰어의 개념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이 에디터에 관해서 에디터는 이게 파서의 난도가 1이라면 에디터의 난도가 5까지는 4, 5는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난이도가 꽤 있는 편입니다. 이게 편하게 만들면 편하게 만들려고 할수록 이게 거의 워드 프로세스가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난이도를 타협하는 게 좋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개발사항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